안녕하세요,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떼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돈을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를 당하셨다면 크게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한데요. 그 사람을 사기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해서 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하시겠죠. 오늘 영상은 후자, 즉 그 사람을 고소해서 처벌시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둔 영상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가압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압류가 뭐냐? 이 가짜는 우리가 가짜 할 때 쓰는 그 가짜, 임시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가짜예요. 임시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시로 압류, 임시로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뭘? 그 사람의 재산이나 계좌를. 가압류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 내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장만 듣고 그 사람의 재산을 묶어주는 거예요. 원래 소송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가 주장하면 상대가 답변하고 판사가 공평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서로 계속 주장하다 보면 이게 오래 걸려요. 근데 가압류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장한 것만 보고 이 사람 주장이 일단 일리 있겠다 싶어서 그 사람 재산을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 3주 안에는 재산을 묶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할 때는 법원에서 그 소명 정도에 따라서 현금으로 공탁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소명하는 경우에는 진짜 몇만 원밖에 안 내고 보험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제가 소명이 잘 안 되거나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정확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압류하는데 큰 돈은 안 드는데요. 그 사람 재산이 없거나 해서 예금이나 이런 거 계좌를 압류해야 되거나 아니면 현금성 무언가를 압류해야 할 때는 약 30%에 해당하는 그런 공탁금을 또 내셔야 돼요. 가령 상대방 계좌에 뭐 1,0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걸 압류하려면은 내 채권이 이제 1,000만 원의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내야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압류하는 거의 소명 정도나 하려는 재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압류는 돈이 제법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책정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압류가 1, 2주 안에 딱 성공을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재산이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엄청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내 계좌가 압류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결제를 해야 되고 뭐 인출을 해야 되고 또 누구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계좌가 막히면 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흐름 자체가 중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만 잘해도 채무자 입장에서 큰 압박을 느끼고 그래,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하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본안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죠. 가압류는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빨리 끝나거든요. 여러분,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고소보다 더 중요해요. 이 가압류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가압류, 그 다음 형사 고소, 그 다음 민사 소송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이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잘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성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